시험 보신 인원 중에 20%요? 좋습니다. 요즘 최근 시험은 대부분 20% 이상을 합격을 합니다. 다만 29회 때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습을 합격했습니다. 29회 때는 전국적으로 19%밖에 합격 못했어요. 19%. 그 정도밖에 합격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지금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20%에서 약 30% 사이, 이 정도 합격을 시키고 있어요. 다만 30회 시험, 30회 때는요, 시험 보신 인원 중에 36%가 합격했어요. 이거는 그 30회 시험이 36%가 합격했는데, 이거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합격한 거예요. 합격률을 따졌을 때 두 번째로. 역대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합격률이 높았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1회. 그렇죠. 1회예요. 감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1회 시험, 85년도에 있었던 1회 시험 때, 이때가 약 39%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분 중에 4분이 합격한 거예요. 시험 보신 분 중에. 그래서 이때가 1회 때가 가장 많이 합격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30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31회 시험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됐던 거예요. 30회 때 너무 많이 합격을 했으니까, 이때. 그러면 세 번째, 3등은 언제였냐면, 아까 제가 잠깐 15회 추가 시험 말씀드렸죠. 15회 추가 시험. 15회 추가 시험이 3등이에요. 그래서 15회 추가 때 약 34%가 합격했어요, 그때. 그때는 15회 보신 분들이 15회 추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예부대가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그때가 약 한 34% 정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30회 최근 시험에서 36%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31회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여전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 우리 과목도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이번에는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적게 합격하면 20%, 많이 합격하면 30%가 되겠죠. 그럼 8만 명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20% 합격률을 하면은 16,000명이죠. 30%라면 24,000명인데 2만 명은 절대 안 넘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결국 16,000에서 2만 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 요 사이에서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합격률이 보통 20%에서 25%, 그러니까 25% 정도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또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럼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면은 몇 프로 정도 합격하는데, 이게 관심사죠,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시험제도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학원 합격률 얘기 안 하던가요? 안 했습니까? 몇 프로 정도 합격한대요? 오프라인에서. 80%요? 오프라인에서요? 아니, 80%는 이거 운전면허 시험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80%는? 운전면허 시험도 80% 합격 못하죠? 오프라인 학원이 요즘 보통은 50% 이상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오프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나와서 합격하신 분들은 보통 50% 이상이 합격을 거의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11월 출발반이라고 그래요. 11월 출발반이 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해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합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실 수 있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 50%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학원에 나와서 대충 시험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합격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1년 내내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16,000명 중에 2차만 보신 분들은 올해 지금 몇 프로 정도 합격하느냐? 통상적으로 2차만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다만 30회 때는 36%나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2차만 보신 분들이 80% 이상이 합격했어요. 80% 이상 합격했는데 원래 29회 때까지만 해도요, 2차만 하신 분들 합격률이 50%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2차를 하는 겁니다. 대충. 그런 바람에 불합격률이 높았는데 요즘은 이제 2차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학원에 나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합격률이 올해도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1, 2차를 지금 동시에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격자, 16,000명에서 2만 명 사이 합격자가 나온다는데, 이 합격자 중에 1년 차에 동차로 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되는데, 이게 문제죠, 또. 이게 1년 차에 동차가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합격자 중에 1년 차에 끝내신 분들. 예? 10%, 20%, 30%, 40%는 절대 안 됩니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0%? 20%? 30%는 아닌 것 같죠, 일단.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동차로 끝내신 분들이 약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에서 약 18%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의 통계를 보면 1년 차에 1, 2차를 동차에 끝내신 분들이 약 이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합격자 중에 2명 정도는 1년 차 동차생이에요. 1년 차에 끝내는 거예요. 1년 차에. 나머지 근데 이제 나머지 80%는 대부분 다시 하셨거나 2차만 하셨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이 걸리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요 프로테이지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요 프로테이지에. 그래서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요. 온라인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떨어다 보니까 거의 이 11%, 18% 인원은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쪽에서 그 인원들이에요. 온라인에서 1년 차에 끝냈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1년 차에.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나는 3개월 만에 시험 끝냈어. 4개월 만에 끝냈어. 이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걸 3개월 만에 끝냈어를 3년으로 들으시면 돼. 4개월 만에 끝냈어를 4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법대 출신이 아닌 이상은 절대 이렇게 못 끝내요. 3개월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서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책 1회독도 못해요. 3개월이면. 1회독도 못합니다. 법대 출신들도 책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하기 힘들어요. 아주 문제풀이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 시험이 전체적인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16,000에서 2만 명도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프로테이지는 20% 이상은 일단 합격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 학원 올해 지금 1, 2차 동차 합격생이 몇 명 정도 나왔대요? 아직 합격자 발표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도 전통이 있는 학원이라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뭐 6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1, 2차 동차 합격생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해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꼭 끝내시기 바랍니다. 32회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우리 과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우리 과목은 크게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전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두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있듯이 우리도 공사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물론 이 법이 탄생한 건 2017년도 이때 이제 탄생이 됐지만 그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른바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모두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도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6월 이후서부터는. 그게 새로 지금 추가됐는데 어쨌든 매매를 했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던 모두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나 허가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이 전부 다
자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이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